지식을 학습시키는 거는 가능한데 이 인공지능이 욕망까지도 지배욕이라든지 뭐 생존 본능 같은 것도 심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. 욕망과 생존 본능을 심어주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그게 생기는 순간 터미네이터가 되기 때문에. 단 생성형 인공지능의 특징이 인터넷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학습하는 건데, 그 많은 데이터에는 욕망과 생존 본능에 대한 내용들이 꽤 있거든요. 모든 소설책, 본능에 대한 이야기들, 그 데이터를 학습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특징이 본인만의 규칙을, 문법을, 물리학적인 법칙을 추론해내는 것 같이 우리가 바라지 않았는데도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생길 수 있겠죠. 그래서 실질적으로 걱정해요. 이런 거죠. 한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. 로봇 청소기한테 청소해. 그런데 걔가 싫어. 그럼 어떡할 거예요? 자유의지가 생겨버렸으면. 그럼 그냥 청소하면 되겠죠. 여러분들이 직접.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인공지능이 나 오늘은 전기만 들기 싫은데, 여의도 주식시장 인공지능이 왜 내가 주식을 거래해야 되는데, 큰일 나요. 그렇게 되면. 그래서 작년 초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오고 나서 전문가들 중에서도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이거예요. 생성형 인공지능이 어떻게, 왜 이렇게 잘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. 현재 수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. 우리가 유일하게 아는 건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점점 풀리고, 이게 풀리면서 경제적인 효과가 워낙 크니까 기업들 간의 경쟁이 붙어서 모델을 막 키우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대학교에 있는 교수들 차원에서는 아니 이러다가 이 녀석이 우리가 원하지 않은 걸 학습시키면 어떡하냐 해서 작년 초에 약간 서명운동이 있었습니다. MIT를 위주로. 서명운동의 핵심은 연구를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. 우리가 완벽하게 증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전에는 모델을 더 이상 키우지 말자. 근데 그 서명운동 한 친구가, 그분이 제 친구여서 저보러도 사인하라고 그러더라고. 작년 3월 달인 건데 난 서명운동 같은 거 하기 싫어서 안 하겠다고 했더니 뭐 인류 미래 중요하니까 하라고 해서 귀찮아서 했어요. 지금 제 이름이 거기 들어있어요. 제 평생에 가장 후회되는 결정이에요. 왜냐? 나중에 인공지능이 생기면 제일 먼저 서명한 사람들 죽일 거 아니에요. 거기서 아니 네가 감히 나를 막으려고 무슨 뭐 서명운동 이따위를 하고 있냐. 개인적으로도 매우 걱정이 되는 미래입니다. 그거는. 제가 처음부터 조금 무거운 네.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저희가 사전 질문 조금 받았었잖아요. 그 중에서 조금 가볍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를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. 교수님께서도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궁금하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. 현재 단계에서는 챗GPT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네. 업계 상황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라고 네. 이야기를. 네, 뭐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? 사실 챗GPT 무료 버전은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. 상당히 많은 그 환각 또는 헬루시네이션 현상이 많고요. 근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게, 이 녀석이 학습한 건 인터넷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건데,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의 3분의 1이 이미 가짜예요. 다시 말해서 데이터 퀄리티가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답을 듣고 싶으면 이런 걸 다 지금 걸러내고 큐레이션이 된 데이터로 학습시킨 모델, 그러면 어떻게 쓰실 수 있을까요? 유로 버전을 쓰시면 됩니다. 그 회사들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. 헬루시네이션은 아주 큰 문제지만 많이 풀고 있고, 첫 번째 어디에다 쓸까요?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. 사실 일하는 데는, 뭐 논문 읽는 데는 좀 많이 씁니다. 우리는 논문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PDF 파일 같은 걸 챗GPT에다 집어넣고 이거 요약해줘, 그러면 기가 막히게 해주거든요. 그럼 제가 1시간에 이 논문을 다 읽으려면 한두 개뿐이 못 읽지만 10개 정도를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고, 물론 그 중에서 제 연구에 정말 중요한 거면 당연히 읽어야 되겠죠. 그렇지만 한번 쑥 서베이 하기에는 매우 좋습니다. 또 하나 제가 많이 하는 거는, 제가 뭐 어쩌다 보니까 또 아티스트 분들하고 협업을 많이 해서 작년에는 디자이너, 아티스트, 영화 감독님하고 생성형 AI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책을 한번 냈고요. 정말 안 팔리더라고요, 그런 책들. 그런데 지금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추로 유명하신 영화 감독 김태형 감독님하고 생성형 AI로 영화를 현재 하나 촬영하고 있어요.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술이 점점 좋아져가지고 우리가 준비했었던 거 다 버리고 지금 계속 새로 해야 되더라고요, 결과적으로. 그래서 아주 친한 무용 하시는 분하고는 AI로 지금 현대 무용 그 퍼포먼스를 하나 준비하고 뭐 몇 가지 재밌는 걸 하는데, 이런 관점에서 저는 사실 여러분들 아마 여기 대학생들 꽤 계실 것 같은데, 교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숙제 내는 거잖아요. 저는 그 중에서도 숙제 내는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줄까 하고 오늘 왔는데, 여러분들은 이번 주말에 아무리 바쁘시더라도
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생성형 인공지능에 다 가입을 하고 사용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. 무조건 경험을 얻으셔야 돼요. 왜냐?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.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직관이 생겨야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좀 설득력이 없는 방법인 게, 좋다 나쁘다를 다 떠나서 대한민국의 산업화 역할은, 우리는 산업화를 선진국에 비해서 한 150년 늦게 시작한 거잖아요. 영국에서 증기기관차 만들 때는 이제 우리는 임금님 막 수라상 차려주고 그런 거 했었는데, 20세기 중반부터 산업화를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에 답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항상 있었어요. 당연히 먼저 시작했으니까.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물어볼 사람이 항상 있었고, 우리가 진행한 산업화는 이게 수능 시험이라면 오픈북으로 사실 본 거예요. 답이 나온 상태.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. 그땐 그게 가장 훌륭한 방법이죠. 대부분 국가들은 오픈북인데도 시험을 못 봤어요. 그런데 오픈북으로 시험을 보다 보니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면 벤치마킹, 정답 중에 몇 군데서 고르는, 답이 정해져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건 아닙니다. 우리가 했었던 산업화는 약간 짝퉁 산업화기 때문에 정답이 있었던 거고, 진지한 의미에서 칼 벤츠가 자동차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자동차 비즈니스라는 게 그냥 없었어요. 하면서 배우는 거죠.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산업화는 오픈북으로 하는 게 아니고, 내가 우선 해보고 경험하고 시행착오를 겪어서 내가 답을 찾았을 뿐이 없고, 이것을 미국, 유럽, 일본 회사들은 150년부터 다 했어요. 근데 우리에겐 이게 매우 새로운 습관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, 와, 그러면 실패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? 당연하죠. 오픈북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했는데 시험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짜증내면, 아니 짜증은 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그거는 공부한 게 다 나올 리가 없잖아요. 당연히 시도하면 실패할 수뿐이 없는데, 이게 국내 기업이나 정부에 계신 분들은 되게 이해하기를 어려워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우리도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은 오픈북이 아니고 클로즈북으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,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경험을 얻고 그냥 막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, 사실은. 저도 슬라이드 하나 보내주시면은 주말 동안에 알겠습니다.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꽤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아쉽지만은 저희 Q&A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질문을 이곳에서 답을 찾는다기보다는 직접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연습을 돌아가셔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인사이트 나눠주신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